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수행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오랜 갈등이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이번 사태가 자칫 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키지는 않을지 러시아 전문가시죠.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러시아가 오늘 오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행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 러시아군이 전격 우크라이나로 군사작전을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은 그동안 그렇게 크지 않다고 예상했었습니다. 크지 않다고요? 예. 며칠 전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돈바스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진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지만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로 군사작전 개시를 한 것은 다소 예상 밖의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또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였던 미국의 일방주의가 형성하였던 유럽 안보 체제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종의 나토의 동진 정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과거에 구소련 국가들이 한 나라 두 나라씩 계속 이렇게 나토로 편입되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이제 친유럽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는데 그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동안 90년 소연방이 붕괴된 이후에 나토는 냉전 시대의 기구였지만 계속 존속을 하면서 구소연방을 형성했던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로 동진 확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까지 나토가 동진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는 상황 직전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푸틴 대통령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러시아의 국익과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한다면 만일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하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어떻길래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핵심 국가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푸틴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머리를 잃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절대적인 그런 존재이자 국가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만일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푸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강한 러시아의 구현과 강대국으로의 복귀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핵심 국가가 나토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것은 푸틴 정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참고로 모스크바에서 키예프까지의 거리는 불과 850km에 불과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러시아 연방의 명운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내 언론에서 얘기해 주지 않은 거를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러시아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중요하다, 이런 건데, 지금 러시아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이제 무력 군사행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러시아 국민 대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에는 대부분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푸틴의 정치적인 적인 나발리조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갈등의 시발점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유럽연합이나 미국, 유럽연합 안에서도 국가별로 지금 외교적 선법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서방의 입장을 미국의 입장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방의 입장은 미국과 서유럽 이렇게 구별돼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나토 가입을 원하고 나토의 결집을 통해서 유럽에서의 미국 패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중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나토 가입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 안보 체제 구축에서 독자성과 자율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이후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 프랑스 등 각각 러시아와의 양자간 회의를 통해서 본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러시아와의 협상 주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본사태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불일치성이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진입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나토 가입과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러시아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해석을 내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가능한데요. 사실 지난 2000년 집권 이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의 복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출범시키면서 구소연방을 형성하였던 국가들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의 핵심 강대국으로 이제 발전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협조가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죠.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일방주의를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러시아 제국의 재건은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석이 좀 질문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번 사태를 유도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이런 사태를 유도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국가적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더 낫겠네요. 유럽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비추어지지만 네. 미국은 이제 이 사태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유럽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푸틴 정권의 의도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종속되거나 우호적일 경우에는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지정학적 운신의 폭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러시아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간주하면서 전통적인 반러시아 정서를 이용해서 이에 대한 공세를 단행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나토를 결집해서 유럽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유럽 연합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 그리고 에너지 기업과 분산 복합체 이익 등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아주 복합적인 목적과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난 겨울 이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급기야는 오늘 새벽 푸틴 정부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단행하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당황하는 밑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미국의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뭐 이미 행정명령까지 발동했고요.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경제 제재를 취하면은 러시아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러시아 경제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건 이후에 현재까지 그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고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성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서방 세계 제재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이러한 침공을 강행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제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이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량이 적지 않은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방 세계나 전 세계 국가들이 또 역으로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러시아는 그 국가 GDP나 수출에서 그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50%에서 60%에 이제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이슈가 그 장기화되고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초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주시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러시아가 일단은 군사 행동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네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주변에 나토군 네. 다 나토군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군도 있고. 지금 서로 무력 충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되면 진짜 서방 세계와 러시아 대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그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지금 긴밀한 협력과 동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아주 긴박하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군사적 막대행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럼 외교적인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오늘 아침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도 그 외교적 해법에 대한 그 여지는 약간 남겨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그 군사력 사용과 외교적 해법 그 투트랙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그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슈를 가지고 푸틴을 정점으로 한 러시아는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 결정과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는 그러한 지금 결정과 액션을 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연루되어 있고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면서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우리인데요. 우리 정부도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나 외교적 실익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동참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거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만일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그 요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럽에서의 그 미국과 러시아 갈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중간국의 숙명적인 딜레마이기도 하죠. 강대국들의 핵심 이익이 충돌하는 지역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같은 중간국 또는 힘이 약한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에 대한 편승과 균형 사이에서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네. 그것은 매우 어려운 그 결정과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분간 그리고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에너지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는 네. 앞으로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알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렇고 기타 아시아도 에너지 안보가 앞으로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